환경사 15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기말시험 대체 리포트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주요 역사적 전개 과정을 헌정사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입니다. 먼저 헌정사를 보시면요.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헌헌법, 공공헌법이 이제 통과됩니다. 제헌헌법은 단원제 국회를 구성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은 제헌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차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는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부통령, 국무총리 순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현행헌법에서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데 반해 제헌헌법에서의 공무원은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국가기득권으로서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처분권이 있었으며 긴급재정명령권은 국가기득권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으로서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현행헌법에서는 재산권의 수용시 정당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재산권의 공용수용시 상당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서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정권을 두었습니다. 회계감사는 심계원에서, 직무감찰은 감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현행헌법에서는 이 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모두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차 헌법 개정은 발췌개헌으로서 1952년 6.25 전쟁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제헌헌법에서 간선제였음에 반해 발췌개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개정되었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발췌개헌은 공고 절차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이었으며 이후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중임제안을 철폐하는 내용의 제2차 개정 4.4.5의 개헌이 통과됩니다. 종족세 미달하였음에도 반올림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헌법에 규정하였고 주권 제약,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 발안제도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제약, 영토 변경 시의 국민투표에 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라는 개정 한계 규정을 헌법에 두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 의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의원 내각제를 기초로 한 양원제 국회로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을 기본권장에 두었고 정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였습니다. 이후 제4차 헌법 개정은 1960년 3.15 부정선거자를 소급하여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진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후 5.16 쿠데타에 의해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회의에 수립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3공화국이 되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이 제6차 개정을 통해 삼선 개헌을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이념 외에 5.16 혁명이 규정되었고 위헌법률심사와 위헌정당해산은 대법원에서,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에서 맡도록 하였으며 이 공화국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본권 조항에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던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형권 규정이 5차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당 국가 조항이 강화되어 당적 변경, 해산한 정당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공화국까지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로 나뉘어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제5차 개정에 의해 감사원 제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또한 각급 선관위 제도를 두었고 국민발안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헌법 개정 시 국민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에 의해 유신헌법이 통과되었고 이 시기가 제4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고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게 됩니다. 대통령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고 중임과 연임 제한 규정이 없앰으로써 유신헌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이전까지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7차 헌법 개정에 의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법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징계 처분으로도 법관을 파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은 헌법위원회에서 맡도록 하였으며 재산권의 수용 시 법률 유보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내용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국가 안전 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가 신설되었고 국민 발언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11.6에 11.6 이후 12.12 사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제8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5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국회는 단원제로서 국정조사권이 신설되었고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내용이 조항이 부활하였으며 적정 임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7년 단임으로 규정하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6.29 선언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19 민주 이념이 부활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선한다는 것이 전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고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국무회의는 시의무 기관으로 두었고 대법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제도의 헌법소원제도를 신설하였고 재산권의 수용 시 정당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87년 고차 개정 이후에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6공화국 이후에는 공화국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새로운 선출에 따른 정부의 변경만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답안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보시면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시겠습니다. 1950년대 에치슨 라인에 의해 대한민국이 방위선에서 제외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53년까지 계속된 전쟁에서 1952년 전쟁 중 제1차 헌법 개정 발췌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선제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이 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휴전협정이 맺어지며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1954년 전쟁 이후 휴전 이후 4.4 5.입개헌 제2차 개헌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나 3.15 부정선거에 따라 4.19 혁명에 의해 하야하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이후
이에 따라 제2공화국에서 제3공화국으로 제5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제6차 헌법 개정에 의해 대통령의 삼선 금지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5년에는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으로 인해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됩니다. 1972년 7사 남북공동성명에 의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이 통과되어 제4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주석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헌법이 마련되고 이후 1979년 11.6 사건에 의해 제4공화국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12.12 사태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1981년에 제8차 헌법 개정에 따라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고 87년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며 제9차 헌법 개정 현행 헌법에 따라 6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직선제에 따라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1990년 독일이 통일되게 됩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됩니다. 1993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며 1996년 OECD에 가입하나 1997년 IMF 체제를 겪게 됩니다. 이후 1998년 선거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라 합니다. 2007년 14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행 헌법은 9차 헌법까지 개정이 이루어졌고 6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공화국의 변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공화국의 변경은 없고 정부는 변경되게 됩니다. 정부 변경이 이루어진 김영삼 정부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네, 보시겠습니다. 1987년 대통령 제9차 헌법 개정에 의해 5년 단임제의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것이 현행 헌법이며 공화국은 6공화국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분열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되고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북방 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 등과 외교 관계를 맺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여소야대 전국으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창당됩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OECD에 가입하여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이후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었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2001년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내의 많은 은행과 기업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4.3 사건 및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을 제정하여 복지 향상에 힘쓰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화해협력과 민주주의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고 권위주의 정상, 또한 행정수도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8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고 창조경제 등을 지표로 삼았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2015년 국사국교서 국정화 추진,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 체결 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배경이라든가 개인적인 견해를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15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